금요일 오후 4시 남양주시 별내동의 한 교회입니다. 오카리나 연주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하나, 둘, 셋, 넷. 교회의 1층 예배 공간이 초등학생들의 방과 후 교실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상상 놀이터라는 이름의 이 공간이 만들어진 것은 올해 초. 인근 초등학생 20명이 평일 6시까지 이곳에서 오카리나와 피아노를 배우고 독서와 체육 활동도 합니다. 주말에는 예배 보는 신도들로 가득 차는 이 공간. 주중에는 이 마을 초등학생들의 놀이터가 됩니다. 상상 놀이터는 남양주 4곳의 교회에 만들어졌고 2곳이 더 문을 열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 센터를 오픈하면서 지역에 홍보를 많이 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소문이 나서 아이들이 오기 시작하는데 교회 친구들도 이 센터가 교회 안에 있다 보니 교회 친구들도 거의 4명, 5명 정도 이용하고 소문이 빨리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와서 이용을 해요. 지금 현재는 20명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네네. 이 공간이 그럼 교회에서 쓰는 공간입니까? 네네. 교회에서 지금 보시는 이 공간은 아이들이 주말에 예배 드리는 공간이고 평일에는 저희 센터 아이들이 학습도 하고 놀이하는 공간이에요. 도농고등학교 바로 앞에 자리 잡은 펀그라운드 다산입니다. 쾌적한 공간에서 수업을 마친 학생들이 친구들과 대화하고 게임도 즐깁니다. 셀프 사진관도 있고 스터디 카페도 넓고 간단한 간식을 데워 먹을 수 있는 공유 주방도 갖춰져 있습니다. 선생님 지금 여기 재밌는 곳이 되게 많은데 네. 여기 미디어 팜은 어떤 곳입니까? 여기는 저희 미디어 장비와 그리고 노래방 기기가 있습니다. 먼저 안으로 들어가서 설명 한번 드릴까요? 네. 이게 장비가 많은 방인데. 네, 맞습니다. 어떤 여기는 용도로 쓰이는 방이죠? 1인 유튜브 활동도 할 수 있고 이제 노래방도 할 수 있고 미디어 이제 장비들을 갖춰 놓은 미디어 팜인데요. 유튜버 활동을 꿈꾸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네. 저희가 카메라 장비라든지 편집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춰 놓고 친구들이 여기 와서 자유롭게 1인 유튜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펀그라운드는 남양주시에 6곳이 운영되고 있고 내년에는 4곳이 더 추가로 만들어집니다. 영유아들을 위한 지원 사업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장난감을 대여해주는 장난감 도서관입니다. 전동 드릴 공구 세트와 동물 찾기 게임, 주방놀이 등 1,200여 점의 장난감이 정돈돼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 키울 때는 이러한 이제 장난감을 대여해주는 서비스가 없다 보니 이제 장난감을 하나 구매할 때도 솔직히 경제적인 부담이 되게 크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는 이제 어머님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난감 도서관 대여 서비스에 대한 시설들이 많이 이제 확충이 되다 보니 가정에서도 경제적인 부담이 많이 해소가 되고 또 다양한 장난감들을 대여해서 아이들이 놀이할 수 있는 부분에서 너무 좋다라는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현재 남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요 5개의 장난감 도서관과 이동형 찾아가는 장난감 도서관이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점별로 지금 거점형으로는 다산, 별내, 진저, 호평, 이번에 5월 28일 날 개소한 하도 장난감 도서관이 있고요. 영유아 부모들은 회원 가입을 한 후 현장 대여를 할 수 있고 배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다양해가지고 저도 몰랐던 장난감 이거 내가 해도 재밌겠는데 이런 것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놀고 애기도 같이 놀아볼까 이러면서 빌리는 것도 있고. 아드님은 어떤 종류의 장난감에 관심 있는 것 같아요? 공이랑 지금 차 바퀴 이렇게 손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 거를 지금 되게 많이 좋아해요. 대여 기간이 혹시 뭐 부족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대여기가 한 일주일 연장이 더 있어가지고 애기들한테는 아직은 충분한 것 같아요. 네. 애들이 또 한 가지 또 오래 갖고 놀다 보면 또 금방 또 실증을 내가지고 그 시기에 딱 맞는 것 같아요. 2주에서 3주 사이가. 그럼 다른 거 갖고 오면 또 신나게 놀고.
시청자 여러분, 본격적인 겨울 추위 속에서 건강 잘 챙기고 계십니까? 1,700만 경기도민, 인천 시민들과 함께 수도권의 다양한 이슈들을 심도 있게 짚어보는 인사이드 경인입니다. 국가적인 저출생 위기 속에서 경기도 남양주시는 부모들의 아이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마을 유휴 공간을 활용한 상상 놀이터를 운영해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또 어린이들을 위한 장난감 도서관과 청소년들의 휴식 공간인 펀그라운드도 인기입니다. 오늘 인사이드 경인은요, 주광덕 남양주시장과 함께 다산 정약용 선생의 애민정신이 깃든 남양주시의 폭넓은 생애주기별 지원 정책과 민선 8기 시정 성과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도시 남양주시장 주광덕입니다. 그 말씀을 꼭 빼뜨리지 않으시더라고요. 대한민국 최고의 보물이고 보석이시니까요. 아이 한 아이를 기르는 게 한 아이의 세계와 우주를 만드는 것 같다, 이런 그 다산 선생의 말씀도 많이 인용하고 계신데요. 이 남양주 시정 책임자로서 돌봄과 교육에 대한 시장님의 어떤 철학, 좀 거창하긴 합니다만 한 말씀 해주시죠. 교육에 대해서 전 세계에 유명한 말들이 많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는 한 아이를 기르려면 한 마을이 나서야 된다. 또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교육밖에 없다. 그런데 저는 유네스코 최초로 세계기념인물 동양인으로 지정된 우리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 한 아이를 기르는 것은 하나의 세상을 만들어내는 일이다. 정말 하나의 우주를 만들어내는 위대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양주시의 어린이들 또 청소년들 그 많은 아름답고 행복한 그 건강한 세상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그 아이들에 대한 돌봄과 교육은 최고의 미래에 대한 우리의 그 계획이고 미래를 준비하는 최고의 가치가 교육과 저는 돌봄에 있다. 그런 생각하에 남양주시가 돌봄이 가장 잘 이루어지고 교육하기 가장 좋은 미래 도시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이런 가치관을 어쨌든 이제 구체적인 행정 제도로 이제 녹여 나가고 계세요. 주광덕 시장 취임 이후에 이런 가치관에 기반한 남양주형 돌봄 정책, 어떤 특징이 있다고 봐야 합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2004년부터 아동 보육 시설로 지역 아동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20여 년이 됐습니다. 남양주시에도 지역 아동 센터가 60개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2021년도부터는 그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다 함께 돌봄 센터라는 소득과 관계없이 부모님들이 그 엄마 아빠가 다 일터에 나가시는 가정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다 함께 돌봄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두 가지 제도에 의해서도 우리 어린 초등학생들의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도시의 공간이 많습니다. 그런 공간에 남양주형 돌봄, 그래서 상상 놀이터라는 것을 창안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고, 금년도에 현재 4개의 상상 놀이터가 운영되고 있고 12월에 또 2개가 추가로 오픈할 예정이고, 내년에도 한 4개 정도 상상 놀이터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방금 그 남양주형 돌봄센터, 상상 놀이터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네. 구체적으로 상상 놀이터는 어떤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나 우리 남양주시에서, 지방정부에서 어떤 땅이나 건물을 확보할 수 없는데 그 해당 지역에 많은 초등학생들이 돌봄이 필요하다 할 때 약간 공익성, 공공성 성격을 가지고 있는 뭐 종교시설이라든가 여러 국가 기관 시설이라든가 이런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그곳에 어린이들을 돌볼 수 있는 실내 내부 공사를 하고, 또 거기에 센터장과 돌봄교사를 배치하여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돌봄이 필요한 그 도심에 돌봄센터를 만드는데, 기존의 국가 제도에 있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돌봄 유형이다 해서 전국에서 최초로 남양주시가 상상놀이터라는 이름으로 지금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부모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특히 맞벌이하는 이런 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실질적인 돌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역의 시설이 우리 지방정부와 서로 결합해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또 다른 최고의 돌봄 기관 역할을 하는, 말하자면 창의적인 돌봄 기관이다. 그것이 남양주가 지금 선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전국 최초로 도입해서 남양주시가 이제 추진하는, 어떻게 보면 남양주의 이제 대표적인 돌봄 정책으로 이제 지금 이제 발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민들 이용도나 만족도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4개의 상상 놀이터가 한 곳이 다 20명씩이 정원인데 거의 뭐 80여 명이 다 이렇게 이용하고 있고, 무엇보다 그곳은 기존의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 돌봄센터하고 다른 좀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이 센터장과 이제 돌봄 교사들이 있는데, 여기에 남양주시에는 그 사람들이 하나의 책이 돼서 재능 나눔을 하는 이 휴먼북 라이브러리라는 그런 어떤 제도가 있습니다. 지금 각계 전문가들이 한 400여 분이 내가 대가를 1원도 받지 않고 어느 시민들이 원하는 곳에 가서 내 재능, 내 전문성을 나눠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상상놀이터에서 어린이 20명이 합창을 하고 싶다 그러면 합창단을 지휘했던 그 휴먼북이 그곳에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합창 지도를 합니다. 또 피아노를 잘 치는 어떤 피아노 전문가는 또 그곳에 가서 그 상상놀이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에게 또 피아노를 교습시켜 줍니다. 근데 모두 이것은 순수한 재능 나눔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상상놀이터는 시설 자체가 지역에서 그 하드웨어를 기부하는 것이고, 저희는 정말 실내 장식 인테리어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운영하는 것이 연간 한 센터당 1억 원 정도 듭니다. 운영 인건비가. 그리고 나머지는 지역에 재능 나눔하는 자원봉사, 아주 각계 분야에서 그래도 전문가적인 분들이 우리 남양주시의 어린이들에게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습득한 최고의 전문성 있는 재능을 이 아이들의 다양한 예체능 체험을 위해서 내가 제공해 주는 것이어서 이용하는 아동들의 만족도도 최고, 또 그 부모님들도 너무나 감사해하고 너무나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까지 4개의 그 상상 놀이터가 문을 열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4곳마다 각각 이제 특색 있는 프로그램 운영한다고 하는데, 뭐 어떤 프로그램들이 좀 자랑할 만한지 소개해 주세요. 그 별내동 신도시에 있는 이제 물된동산 그 상상놀이터의 경우에는 그 시설 공간이 넓습니다. 그 어떤 대형 교회의 1층에 가장 좋은 공간에 차지하고 있는데, 피아노 연습하는 것만 해도 3대 피아노의 공간이 있고, 또 피아노 선생님이 피아노 지도하는 게 별도로 피아노가 있습니다. 또 그 지하에는 실내 체육 시설이 있어서 이용하는 아동들이 체육 활동할 땐 또 마음껏 뛰어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진접에 있는 진접 장승 이 상상놀이터의 경우에는 원어민 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직접 원어민 그 영어 교육을 우리 어린이들에게 하고 있고요. 또 진접에 있는 이제 소망 그 상상놀이터라는 곳에는 그 실내에서 영화 감상도 하고 이 컴퓨터 같은 특별한 이런 지도가 잘 이루어지고 있고요. 제가 최근에 오픈한 그 오남의 푸른숲 센터에 가보면 그곳은 센터 밖에 이렇게 텃밭 같은 공간이 굉장히 넓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아동들과 함께 또 배추도 심어보고 배추도 거두고, 또 그 센터 안에 이 공유 주방이 있습니다. 요즘 어린이들은 굉장히 이렇게 요리하는 것을 재밌어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직접 텃밭에서 수확한 배추나 이런 야채를 가지고 그 실내의 공유 주방에 가서 함께 공동 주제인 뭐 샐러드를 만든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하나의 그런 이 요리 만드는 것을 뭐 체험과 함께 우리 어린이들이 서로 화합해서 뭔가를 우리 목표를 만들어내는 그런 협동 정신도 잘 키우고 있어서 아주 각각 특색 있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상상놀이터가 운영되고 있고, 이제 12월에 또 2개의 상상놀이터가 더 오픈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예. 어린이만을 위한 놀이시설도 제가 있다고 들었어요. 이거는 또 상상 N 놀이터라고 하는데, 자, 요거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됩니까?
이제 남양주시에는 현재 5개의 상상앤 놀이터, 이제 애는 이제 남양주라는 뜻이고 뭐 뉴 새롭다는 뜻이고 상상 어린이들이 상상한 그 이상의 놀이 공간이다 이런 개념으로 하고 있고요. 이곳에 가면은 이제 뭐 각자가 이렇게 다 또 놀이터마다 컨셉이 달라요. 네네. 뭐 깍꿍 놀이터도 있고 뭐 뽀로로 놀이터도 있고 해서 또 이곳은 진짜 어린이들이 그 어린 시절에 좀 안전한 공간에서 마음껏 본인들이 그 뛰어놀고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고 뭔가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그럴 수 있는 놀이터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상상 놀이터는 이제 초등돌봄 주로 초등학생 그렇죠. 초등학교 1학년부터 이제 6학년까지 소득과 관계없이 여기 상상 N 놀이터는 주로 어떤 연령대 학생들이 오는 겁니까? 여기에는 이제 그 미취학 아동부터 초등학생들 예 아무래도 그거보다는 좀 연령이 낮은 학생들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좀 저학년 어린이들이 많이 옵니다. 애들 되게 재밌어 하죠. 그곳에 오면 엄마 아빠도 없고 그냥 온갖 세상이 자기들 세상입니다. 그리고 친구들하고 마음껏 소리 지르고 마음껏 뛰어놀고 하니까 아주 뭐 너무 좋아합니다. 그것도. 또 애들 하면 또 이 장난감 빼먹을 수 없지 않습니까? 아, 근데 예. 이게 거점마다 장난감 도서관도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남양주 장난감 도서관 여기는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남양주에는 현재 이제 거점형으로 고정 시설에서 운영되는 장난감 도서관이 5개가 있고요. 또 그런 장난감 도서관을 뭐 모든 곳에다 설치할 수는 없으니까 이동식 찾아가는 장난감 도서관이 또 하나 운영됩니다. 이제 계속 순시하면서 그리고 뭐 각 가정마다 장난감 새로운 신제품 구입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생각보다 빨리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놀면 또 실증이 나서 이 장난감을 또 더 이상 가지고 놀지 않기 때문에 우리 어린이들의 가정에 장난감에 관한 비용도 좀 줄여주고 신제품에 관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필요할 때 일정 기간 이용할 수 있도록 이 5개의 거점 장난감 도서관과 1개 이동 도서관에서 이제 어린이들을 상대로 1년에 10,000원이라는 회원 가입을 하면 그리고 이제 예약을 해야 이렇게 함께 이걸 나눠서 이용할 수 있어서 예약을 하면 대형 장난감 하나, 소형 장난감 하나 이렇게 해서 2주일간 그러니까 14일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정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서 장난감 도서관을 직접 방문해서 장난감을 대여할 수 없고 반납할 수 없는 그런 가정에 대해서는 이 토이런 그러니까 장난감이 이제 런을 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배송 서비스를 해줍니다. 그 가정에 필요한 것을 주문을 하면 인터넷이나 전화로 주문을 하면 그 배송을 하고 또 반납할 때도 저희가 배송 서비스를 해주는 토이런 제도도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그 서비스를 하고 있군요. 그 거점형 5곳 그리고 이동형 1곳, 총 네. 6곳 장난감 도서관 운영 중이신데 가장 최근에 문을 연 한 곳, 이 화도 장난감 도서관이 아주 특별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기는 어떻길래 그렇게 특별하다? 기존에 이제 장난감 도서는 독립된 건물을 갖지는 못했습니다. 기존의 어떤 건물의 한쪽 공간을 이렇게 대여받아서 운영을 복합적으로 운영했는데 그 화도읍에 금년 가을에 오픈한 장난감 도서관의 경우에는 독립된 건물로 장난감 도서관을 만들었고 오히려 한쪽 공간에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또 부모님들이 대기하면서 어떤 여가 시간을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카페를 이제 조성해서 또 카페의 운영은 남양주시 어르신들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또 시니어분들이 이제 운영을 하면서 이렇게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그런 어떤 커피나 음료를 시민들에게 공급해서 여러 가지로 부수적인 효과가 더 좋고 그 장난감 도서관 안에는 이제 독립된 건물이다 보니까 뭐 장난감 병원 또 대기하시는 분들 또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서 어린이들의 여러 가지 정서적인 이런 어려움이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전문적으로 상담받을 수 있는 코너도 만들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토탈 장난감 도서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야, 시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남양주시의 이 돌봄 정책 굉장히 그 아주 촘촘하고 그 시민들의 수요를 아주 섬세하게 반영했다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남양주 대표적인 정책 펀그라운드. 이게 이제 한국말로 하면은 뭐 재미난 운동장 뭐 이런 이제 의미가 될 건데 이 펀그라운드는 뭡니까? 뭐 한마디로 청소년들의 전용 공간, 청소년들만이 이용하고 청소년들만이 함께하는 청소년들의 아지트
뭐 그런 겁니다. 요건 이제 연령대가 조금 더 위군요. 중고등학생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청소년들만의 휴식과 소통을 위한 공간, 여기는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2022년 4월부터 이제 오픈한 이래로 지금 현재 6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그 유적지와 가까운 조안면의 정약용 펀그라운드 같은 경우에 유스 호스텔처럼 한 70여 명이 숙박을 할 수 있는 유스 호스텔이 있고, 또 어떤 최고의 현대식 그 최신 시설로 댄스 연습실과 댄스 공연실이 있습니다. 여기는 청소년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네, 여기는 남양주 시민들만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뭐 다른 곳에? 아니, 외부 시민들도 다 사전에 예약하고 이용 요금 지불하면 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 그 앞이 아주 맑은 북한 강변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치도 최고이고 공기도 최고인 곳에 정약용 선생님의 그 사상이나 정신을 이렇게 한번 음미해 보면서 유스 호스텔에서 숙박도 하고 친구들하고 때로는 가족과 함께하는 방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고의 댄스 시설과 부대 시설에서 정말 1박 2일 이렇게 청소년들이 자신들만의 전용 공간에서 최고의 그런 어떤 힐링과 스트레스 해소를 할 수 있는 곳이다. 그리고 이제 제일 먼저 오픈했던 이제 곳에는 각기 특성이 있는데, 예를 들면 진저 펀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지털 프로그램 같은 것이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 발상의 전환을 한 것이 하나 있는데, 이 청소년 전용 공간인 펀그라운드를 이 시가 토지를 확보하고 그곳에 건물을 건축해서 그 실내 인테리어를 하고 이렇게 해서 오픈하려면 비용도 많이 들고 기간도 장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오남 지역 같은 경우에 청소년이 굉장히 많은데 그럴 만한 마땅한 공간이나 시설이 없습니다. 그럴 때 그 100평이 넘는 한 면적, 단층 면적이 그러한 건물을 임차를 해서 장기 임차를 해서 그곳에 시설을 하고 가을에 오남읍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펀그라운드 오남을 오픈했더니 그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너무 좋아해서 아주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청소년 전용 공간 펀그라운드를 더 조성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 모든 하드웨어를 다 직접 시가 이 확보해서 그 오픈할 필요는 없다. 기존에 민간 건물 중에 그 주변에 청소년 유해 시설이 없고 청소년들이 접근성이 좋고 건물의 상태도 굉장히 양호하다. 그런 경우에는 그 임대차를 통해서 신속하게 청소년들에게 그들만의 전용 공간, 그 놀이터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적극적인 자세로 더 많이 임대차를 통해서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생애 주기별 지원 정책, 이제 지금까지는 이 아동, 청소년 얘기를 좀 해봤는데 연령대를 좀 높여서요. 사실은 이제 저희 나라도 이제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다 보니까 노인 복지, 이것도 아주 중요한 사실은 이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남양주시는 어떤 점에 초점을 맞춰서 노인 정책 추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르신들 만나면 뭐 해달라, 뭐 달라 그럴 것 같지만 실제는 다 일자리를 달라 그럽니다. 그게 가장 니즈가 많습니다. 그 만나는 어르신들마다 아직 나 젊고 건강해. 근데 좀 일 좀 할 수 있게 해줘. 그게 시장한테 가장 많은 요구사항입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만나보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굉장히 근로에 대한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본인들의 삶에 있어서 그냥 뭔가를 국가나 사회가 주는 것보다는 내가 그래도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 우리 사회에 의미 있는 보람 있는 기여를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그게 금액이 적더라도 그걸 받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시장 되고 나서 노인정책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많이 드리는 게 최고의 어르신 복지다. 어르신 복지를 다른 데서 찾을 게 아니라 물론 아프신 분, 일할 수 없는 부분들한테는 돌봄 케어를 어르신 케어하는 건 그건 기본이고 그 나머지에 있어서는 그래서 시장 취임하고 계속 어르신 일자리를 매년 10% 이상 늘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도 많이 늘려드렸는데 지난해 일자리보다 금년에는 한 12.5% 늘려드려서
지난해 한 4,650개였던 어르신 일자리가 금년에는 한 5,200개로 늘어났습니다.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예, 쉬운 일이 아니죠. 이게 구체적으로는 어떤 일자리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남양주 어르신들의 일자리는 기존에는 어르신 일자리 그러면 단순한 노무 제공, 뭐 하천 옆에서 뭔가를 많이 모여서 뭘 하는 거, 그다음에 뭐 쓰레기 봉투 하나 들고 다니면서 뭔가 저렇게 많은 어르신들이 저 거리에서 쓰레기 봉투에다 하나씩 다 들고 있나? 그러니까 시민들의 시선도 그렇게 곱진 않은데 저희들은 그걸 넘어서 좀 더 어르신들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시민들도 공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양주시에서는 뭐 어르신들이 지금 카페를 운영하는 것도 3군데 되고요. 그다음에 이 머리방이라 그러죠. 이 미용실도 또 2개 운영하고 계시고 또 무엇보다 편의점도 어르신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일반 경제인하고 동등한 위치에서 지금 경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이 노인 일자리를 해마다 10% 이상씩 늘린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가 이 남양주시의 노인 일자리 정책으로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사업평가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어떤 점이 높은 평가를 받으신 것 같습니까? 지난해는 이제 최우수상 받았고 금년에는 대상을 받았습니다. 일단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많이 늘려준다. 근데 그 늘려주는 일자리가 단순 노무 제공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주더라. 특히 시니어 금융 서비스 업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르신들 중에 이렇게 금융에 전문성이 있는데 퇴직하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경로당이나 이런 노인복지관에 가서 어떻게 하면 보이스피싱 당하지 않을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손주한테 직접 10만 원 보내주고 싶은데 이 앱을 통해서 이렇게 보내줄 수 있는지, 그리고 이 키오스크를 통해서 음식점 가면 좀 키오스크로 주문하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디지털에 관한 그런 또 금융 부분에 관해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일자리 마련은 굉장히 보건복지부로부터 높이 평가받았고요. 제가 방금 언급한 것처럼 일반 경제 주체하고 동등한 자격에서 경쟁하는 뭐 이 편의점을 운영한다, 머리방을 운영한다, 이렇게 운영하는데 오히려 어르신들이 더 성실하고 더 편의점 안을 깨끗이 운영하다 보니까 손님이 많아서 매출이 일반 개인이 영리적으로 하는 데보다 편의점 매출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도 일자리의 숫자도 대폭적으로 12.5% 늘리지만 일자리의 내용, 그 질을 보니까 더 박수를 보내고 칭찬할 만하다. 그래서 남양주시에 대상을 이렇게 보건복지부에서 수여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장애인 정책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장애인들 역시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경제적 자립,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하실 것 같아요. 이분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장애인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뭐 전국 최초 이런 말을 쓰는데 그 다회용 컵 같은 거 세척하고 관리하는 거, 그것을 남양주 북부 장애인 복지관이 주관을 해서 장애인들이 참여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들한테는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또 우리 환경 보호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어서 아주 호평받고 있고요. 2번째로는 또 장애인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뭐 1인 가구의 고독사 문제, 그다음에 1인 가구에 있어서 사실상 뭐 굶을 수가 있잖아요. 케어가 안 될 수가. 그래서 더 가까이라는 프로그램으로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이제 안부 전화하는 일을 뭐 다른 시에서는 또 일반인들이 하시겠지만 또 네네. 복지사들이 하시겠지만 우리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로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어르신들의 고독한 가운데 잘 잡수지 못하는 거 해결해주고 또 혹시 고독사 예방할 수 있도록 늘 안부 전화 하는 일을 또 장애인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람도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네네, 그것도 장애인들로 하여금 그런 걸 했을 때 때로는 뭐 표현이나 말이 조금 어눌할 수도 있고 일반 이렇게 세련된 사람처럼 안 될 수 있지만 그 전화를 받으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저분한테 내가 정을 느끼고 더 진정성을 느낀다. 저분이 나의 안부를 이렇게 매일매일 물어오니까 나도 내 생활을 조금 더 잘 건강하게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오히려 든다. 그래서 이게 또 다른 감동을 주고 있는 또 이게 사업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 발달장애 청년들 참 좀 안쓰럽지 않습니까? 그 청년들의 직업 이 재활 시설
그것을 한 10군데 이상 운영하고 있는데 그 직업 재활 시설에 아침 9시에 출근해서 5시에 이제 집으로 가는 그런 발달 장애 청년들을 보면 참 감동도 많이 오고 네. 제가 같이 가서 네네네. 식사도 같이 하고 같이 댄스도 같이 해보고 농구도 같이 해보고 하는데 그런 발달장애 청년들의 직업 재활을 위한 그 시설 지원도 저희가 좀 잘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네, 이번에는 주제를 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유치 경쟁이 정말 치열했어요. 예, 자, 9월 달에 발표가 됐는데 자, 남양주시로 돌아갔습니다. 다른 시장님들, 군수님들이 엄청 실망을 많이 하셨거든요. 자, 남양주시의 이 저력 어디서 승기를 잡았다고 보십니까? 뭐 저는 한마디로 시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응원해 주셨다. 그리고 참여해 주셨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 모두가 하나가 됐다. 그리고 뭐 한 세 번째로는 타 도시하고 다르게 저희는 그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전문 연구기관에 용역 의뢰를 한 겁니다. 어디가 가장 공공의료원이 들어오기에 적합한 곳인가. 그래서 전문 기관에서 용역 결과를 가지고 심사위원들을 또 설득했습니다. 네, 저희가 갖추고 있는 객관적인 조건은 최고라고 자부하지만 그 말로 아무리 떠들어야 누가 그걸 인정합니까? 모든 지금 경쟁 도시가 다 자기네 도시가 최고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좀 이렇게 과학적이고 객관성을 확보한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또 전문가들 심사위원들을 설득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요소가 많은 시민들이 그리고 특히 정치권에서 남양주 어렵다고 한 그런 예상을 깨고 저희가 유치 성공을 했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남양주시에 들어설 공공의료원을 혁신형 공공의료원으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들을 시장님께서 많이 하셨습니다. 이 혁신형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전국에 있는 모든 의료원은 공공의료원인데 왜 이번에 결정한 의료원만 혁신형이냐. 그 혁신이라는 의미는 의료 서비스 플러스 돌봄이 이루어지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이 혁신형 공공의료원은 그 김동연 경기도지사께서 경기 동북부에 의료원을 하나 신설하는데 그것은 시대에 맞게 혁신형을 하겠다. 그러니까 돌봄을 포함시키겠다. 근데 뭐 시민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어떠한 그 우리 어르신이 이게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건지 돌봄을 받아야 되는지 그 한계점에 있는 어르신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게 의사의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냐 아니면 돌봄을 잘 받으면 해소될 수 있는 거냐. 그래서 이번에 이 경기 동북부 의료원을 혁신형으로 해서 돌봄 기능을 포함시킨 것은 그 굉장히 시의적절하고 그래도 미래를 정확히 이렇게 꿰뚫어 본 그런 방향성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첫 관문은 통과했고요. 이게 2033년 이 개원이 목표니까 이제 9년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절차들이 진행됩니까? 절차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경기도지사 만나서 지금 2030년에 착공해서 33년에 개원한다는 것은 우리 남양주 시민도 그렇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있어서 너무 이게 기간이 길다. 그래서 최대한 좀 앞당길 수 있도록 좀 추진을 하자. 그래서 김동연 지사님도 흔쾌히 동의하셨고 아마 저희는 뭐 2030년, 31년이면 개원할 수 있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광덕 시장이 취임 이후에 특별히 좀 적극적으로 추진한 정책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연말이 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좀 어려운 이웃 되돌아보게 되고 또 각종 기부 이런저런 프로그램도 많습니다. 예. 이 기부 문화 확산 굉장히 강조하셨고요. 여러 가지 또 정책들 펴고 계신데 특별히 이 기부에 관심을 가지게 된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저는 지금 이렇게 다변화된 현대 사회에 있어서 국가가 재정으로 그리고 경기도나 남양주시가 지방 정부의 제도와 재정으로 어렵고 힘든 분들을 다 이렇게 돌봐드린다거나 특히 부모 찬스가 없는 어린이 청소년들이 미래의 꿈을 꾸는데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그래서 국가 제도나 뭐 지방 정부에서 할 일은 최선을 다하고
그 대신 남양주 시민들이 또 남양주 시민들을 스스로 도와주고 돌봐주는 그런 필요가 현실적으로 있다. 그래서 이 투 트랙을 해서 이 두 가지 트랙에서 이 시민들의 많은 이 기부, 이 나눔을 통해서 이렇게 취약계층을 돌봐주고 부모 찬스 없는 어린이와 청소년들, 청년들의 미래의 꿈을 응원해주자. 그러면 앞으로 미래에도 남양주시에서만큼은 정말 부모 찬스 없어도 어린이 청소년들이 자신의 미래의 꿈을 꿀 수 있고 또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의 분들이 사각지대 없이 다 그래도 기본적인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러한 문화를 남양주 전 시민들이 공유하고 남양주의 이런 기부 나눔 문화가 늘 상시 이렇게 살아있는 그런 도시를 만드는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전국 곳곳에서 여러 도시들이 지금 벤치마킹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남양주시 청사 1층에 가보면요, 디지털 기부자 명예전당이 있습니다. 저도 가봤는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됐고 또 이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저는 이제 시장 취임하고 복지 담당, 국장, 과장 그 담당 공무원들한테 기본적인 방향성만 얘기했습니다. 저는 어떤 말씀을 드렸냐? 행정을 하거나 정책을 펼 때 천사를 상대로 피면 안 된다. 평상시에 아무리 묵묵히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도 사람이다. 또 자신의 돈을 아낌없이 기부하시는 분도 그분은 천사가 아니고 사람이다.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할 때 더 봉사하고 싶고 더 기부하고 싶고 나누고 싶은 사람이 될까? 최소한 남을 위해서 대가 없이 노동으로 봉사하는 사람, 아무런 알아주지 않아도 자신의 재산을 상당 부분 이렇게 기부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명예를 저는 높여드려야 된다. 그래서 명예를 높여드리고 그런 문화가 자리 잡으면 기부하시는 분, 봉사하시는 시민의 숫자가 훨씬 늘어난다. 이런 이제 방향성을 제시하고 어쨌든 남양주시에서 기부하시는 분이 그게 1,000원을 기부하든 100만 원을 하든 1억을 기부하든 관계없이 그분의 명예가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한번 시도를 해봐라. 저는 이렇게 방향성을 제시했고 이제 담당, 복지 담당이 국장, 과장, 뭐 팀장들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낸 끝에 디지털 기부자 명예의 전당 이걸 이렇게 만들게 된 겁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거기 참여하고 계신 거예요? 현재 한 3,60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또 하나 재미난 게 있습니다. 기부 키오스크. 아, 예. 키오스크는 저희가 그 뭐 카페나 식당 같은 데서 이용할 주문할 때. 네네네. 예. 이건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저희가 이제 생각한 또 다른 게 그냥 단순히 기부자 명예의 전당에서 사람 이름 써놓고 그분이 얼마 기부했다 하는 거는 조금 싱겁고 좀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부하시는 분들이 실시간으로 좀 뭔가 기부할 때 좀 재미있게, 그리고 이게 기부하는 게 좀 의미 있는 일이다. 아니, 내가 살면서 참 보람 있는 일이다. 근데 뭔가 일상에서 쉽게 할 수 있고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그 방안을 찾다 보니까 키오스크가 이게 창안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시청에 들어오다가 난 2,000원 오늘 기부하고 싶어. 근데 사실 2,000원 어디 가서 기부합니까? 또 괜히 또 낯간지럽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시청 1층에 키오스크를 보면 본인이 거기 이렇게 좌판 두들기면 그 2,000원만 해도 그렇죠. 거기서 너무 감사해하고 영상에서 또 그걸 그날 2,000원 한 것에 대해서 이 영상과 조합해서 이렇게 인증샷을 찍을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인증샷을 내 핸드폰으로 바로 받아볼 수 있게 또 그렇게 하고 그러면 내가 또 이렇게 카톡이나 이런 걸 하면서 거기에 또 보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 재미있게 하자 즐겁게 하는데 근데 이게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야. 그리고 내가 하고 나서 뭔가 내가 오늘 잘한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이 가치 있는 보람 있는 일을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재미와 함께 일상에서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그 키오스크 시스템입니다. 아, 그러면 이 시청사 방문하신 시민들은 기부를 안 할 수가 없도록 만드시는 건데. 앞서서 이제 3,000명 이상이 이제 참여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기부된 어떤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되고 또 이 돈은 어디다가 쓰고 있습니까? 이제 그 기부 키오스크를 통해서 기부된 금액은 그 인원 수급
집하게 평균 한 10,000원 정도 됩니다. 물론 이제 1,000원 하는 어린이, 그 어린이집에서 오는 친구들 거의 1,000원, 2,000원 합니다. 네네네. 근데 저는 그 디지털 그 기부 명예전당회를 통해서는 거기서 많은 금액을 이렇게 기부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부가 일상에서 그냥 쉽게 하는 거, 그리고 기부가 그냥 자연스럽게 문화로 뿌리 내릴 수 있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이곳에 와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기부 체험을 통해서 기부 체험과 기부에 관한 교육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큰 넓은 가치를 보고 미래지향적으로 남양주의 기부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고요. 이곳을 통해서 이제 뭐 지금 한 3,600명 했으면 3,600만 원이 키오스크를 통해서 이제 모금이 됐는데 그 돈은 남양주시의 이제 복지 담당하는 그 기관에 그런 이렇게 배분이 됩니다. 그리고 그건 투명하게 시민들에게 또 공개가 되고요. 자, 돌봄, 복지, 기부 이렇게 막 이름만 들어도 아름다운 느낌이 드는 그런 소중한 가치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화제를 조금 바꾸겠습니다. 남양주시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업이 있어요. 왕숙 3기 신도시입니다. 이게 이제 벌써 정부가 발표한 지가 6년이 지났고 또 이게 규모가 제일 커요. 그래서 여러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왕숙 3기 신도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정부가 이제 3기 신도시 발표를 하면서 5+1 5곳 하고 나중에 한 곳을 더 했는데 그 중에서 3기 신도시 발표 대상 지역 중에 남양주 왕숙지구가 규모가 가장 크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LH와 GH가 이렇게 함께 하고 있고 그래도 수도권 서울 강남에서의 접근성도 좋고 또 주변의 정주 요건이나 자연환경 특히 서울로 연결되는 광역교통 체계가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차질 없이 저희 왕숙지구는 잘 진행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고 사전 분양이나 이제 금년에 또 추가 분양을 하게 될 때 아직은 왕숙지구에서는 미달 사태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도 앞으로도 왕숙지구는 투자자들이나 수도권 시민들한테 각광받지 않을까, 주목받으면서 신도시 개발 사업이 잘 진행될 거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3기 신도시 계획에 있어서 특히 주광덕 시장께서는 그 선교통, 후입주 이런 얘기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지난 8월에 왜 그 별내선 개통했잖아요. 요것과 이렇게 연계돼서 잘 추진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남양주가 기존에는 이제 동서축으로 전철이 경의중앙선과 경춘선이 있었고 제가 취임하던 2022년 4월에 이제 진접선이라 그래서 서울 지하철 4호선 연장이 있어서 했는데 세 전철을 모두 남양주 동서를 가로지르는 노선입니다. 금년 8월에 개통한 이제 사실은 서울 지하철 8호선 연장 별내선이죠. 뭐 시민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강남으로 30분 이내에 직결된다. 별내 신도시에서 저도 타보지만 잠실까지 정확하게 한 26, 7분 걸립니다. 다산 신도시에서 하면 22분 정도 걸리고. 예. 자, 그렇군요. 이게 동서로만 이게 철도망이 구축돼 있었는데 이제는 남북을 가로지르는 강남까지 30분 안에 갈 수 있는 8호선 연장 별내선. 이게 굉장히 시민들의 반응이 좋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사실은 이제 1기, 2기 신도시들은 어떻게 보면 그 서울의 배드타운이다 이런 비판들도 좀 있었거든요. 자, 3기 신도시부터는 이제 이게 단순히 배드타운이 아니라 일자리를 확충하는 그리고 그 자체로 어떻게 자족 기능을 갖추는 이런 그 역할들을 많이 좀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 목표에는 어느 정도 지금 부합하고 있다고 보세요? 당시 전 정부에서 3기 신도시 발표할 때 선교통 해결하고 후입주한다라는 것을 정부의 슬로건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그 많은 광역교통 체계를 그렇게 빨리 다 이루고 나서 입주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3기 신도시 모두 공통되는 사항이고요. 3기 신도시 중에 남양주 왕숙지구의 경우에도 사실 이제
또 다른 강남 직결이 9호선입니다. 9호선 연장에 있어서도 입주한 이후에 9호선이 개통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남양주시에 지금 뭐 전철이 5개, GTX가 5개 연결되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가장 많은 철도교통이 연결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교통이 먼저 해결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는 그것은 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저희 3기 신도시 왕숙지구에 판교의 1.7배에 해당되는 약 120만 제곱미터의 도시첨단 산업단지를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남양주시 3기 신도시는 기존의 신도시하고 다르게 일자리를 중심으로 하는 자족 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지금 사실 시의 행정력을 모두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민선 8기 취임하신 지도 이제 2년 반 다 돼가고요. 이제 1년 반 정도 남으셨어요. 그렇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특별히 좀 신경 쓰실 부분 또 시민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끝으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미래형 산업 기업들을 남양주시에 최대한 많이 유치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방송이 나가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아마 시민들이 박수 칠 만한 그런 국내 그 금융권과의 그 투자 유치가 이루어질 것이고 이어서 내년 초에도 세계 굴지의 산업들이 미래산업형으로 남양주시에 투자를 하기로 약정을 할 예정입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남양주시는 정말 슈퍼성장 시대를 확실히 맞을 수 있다. 그리고 상상 더 이상의 발전하는 남양주시가 민선 8기에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항상 시정에 관심 갖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는 왕숙 3기 신도시가 완성되고 입주를 마치면 인구 100만 특례시로 도약하는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시민들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돌봐드린다는 관점에서 이미 남양주시의 행정은 이 특례시 규모 수준에 올라와 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인사이드 경위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